근데 그 안에 무서운 게요. 반 안에 분조가 있고 분조 안에 조가 있어요. 4민조가 3명이 한 조예요. 네. 화장실 가는 것도 3명이 같이 가야 돼요. 매일매일 조장들이 보고해야 돼요. 상대에 대한 그 세 명에 그렇죠. 대한 거를 다 보고 하는 다 거예요. 보고 하는. 그런 불만을 자꾸 쌓이면 밤에 와서 집 붙잡아 와서 싣고 가요. 우리는 몰라요. 수십 명이 싣고 갔어요. 그렇게 밤에 와서. 내가 가리소에 있다가 나온 날이 2003년 4월 12일 날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물어보더라고. 뭐라고? 어떤 걸 물어보는가? 보시더니 네. 출국 보시더니 물어보더라고. 너 나가서 어디 살 거냐고. 그럼 가겠다는데 보내주니? 아니죠. 청진 살겠다고 그랬지. 나 청진에 터가 있고 나 괜찮게 살았어요. 청진에. 집도 큰 집에 살았어. 큰 집 가지고. 무역하셨으니까 네. 어련하시겠습니까? 근데 말하더라고. 너 집에 없다. 내가 알 수가 없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그건 나가서 네 알아봐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정진이가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그래 알았다고 정진 가는 걸로 하자 그러더라고. 근데 관리소는요 사회안전보고 틀린 게 뭐냐면 보이돈들이 1대1을 데려다줘요. 경기를 마치고 집에 갈 네. 때예요. 그래서 내가요 아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간지 모르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 우리 그 경비지돈이 있었는데 네. 이 양반하고 제가 엄청 가까웠어요. 그 양반 나를 데려다 줬거든. 같이 오면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 야 거긴 출소라고 안 말해요. 관리소는. 그럼 뭐라고 하는 해제라고 말해요. 해제. 행명화 해제. 해제할 때면 도중 휘사 싸줘요. 고난의 곳이면. 근데 그때는 입살이 출고돼요. 오, 사회 나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네. 입살이 출고돼가 쌀밥 주는데 경비지돈 도중 휘사 싸지 마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다 싸올게. 나하고 가까웠어요. 그것도 몰래 또뭐 심부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내 거기 남아있는 애들 야 다 모여라. 가기 전에 쌀밥이라도 한 개씩 먹자 해가지고 가까웠던 애들이 있으니까 그 정찰청국 부국장 아들도 잡혀와 있었거든. 걔랑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네. 정진이 왔죠. 와서 신안구역 보호부 가서 그게 우리 처갓집 있는 신안구역 보호 가니까 넌 이혼했다 그러더라고. 나 여기서 가기 전에 이미 다 이혼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야 애들도 사니까요. 처갓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가보니까 또 우리 작은 애 하나밖에 없더라. 그때 7살이었는데. 걔는 아버지도 모르지. 모르죠. 그럼 큰애는요? 큰애는 다 내 친구들 중국에 데려왔더라고. 그럼 중국으로 가 있은 거예요? 큰애가? 큰애가 중국에 있었더라고. 막내밖에 없더라고. 근데 차마 막내를 데리고 가자니까 가다가 내가 잡히면 막내도 다 죽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내가 혼자 가야 되겠다 하고 해령까지 와가지고 또 뭐 해령이라는 게 빤하니까 밤에 강을 건넜어요. 밤새 걸어가지고 해령이 내려다 보이는 제일 중국의 높은 산에 올라서 해령을 내려다 보면서 내 저 땅을 이제는 영원히 떠나야 되는구나 하니까 좀 마음이 서글퍼지긴 지는데 그 대신 또 아니더라고. 내가 또 그만큼 40년을 살았던 땅인데 그 너무나도 내가 가리소에 가기 전도 그렇고 가리소에 가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정머리 다 떨어져 있죠. 네, 그렇게 중국 와서 너무 억울하더라고. 날 간첩이라고 했지. 내가 이제부터 진짜 간첩 같은 짓 한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요. 연길에서 탈북자만 보이면 싹 잡아가지고 한국 보냈어요. 좋은 일 하셨네요. 네, 엄청 많이 보냈어요 내가. 네. 싹 잡아가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탈북자는 여자고 남자고 다 붙들어서 한국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한국 국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위험했을 네. 건데 보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1년 있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나를 납치하려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튀었죠. 북한에서 그 그놈들 나를 씹은 놈들 그 박군순이랑 걔네가 또 나를 납치하려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튀어버렸죠. 둘째 딸은 후에 여기 오시고 데려오셨나요? 그때 데려왔죠. 중국 와가지고 또 아. 애들 시켰죠. 데려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올해 27살이고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2000년대 초반에 왔기 때문에 가족을 다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내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조금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이미 다 큰애도 빼돌렸고 그 애들애미도 데리고 가 있더라고. 그때 당시 애기 엄마도 이미 중국에 와 있었던 와 거예요? 있었어요. 와. 사스가 터져가지고 못 떠난 거 그때 2003년도. 그 막내만 그냥 데려왔어요. 막내는 그냥 애들 해가지고 야 예. 돈 줄 테니까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애들이랑은 다 먼저 보냈어요. 한국 보내고 내가 계속 그뭐 탈북자들 아이고. 베트남으로 보내고 그때는 서울에 있는 약수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탈북자들 베트남으로 보냈죠. 그 나중에 나는 쫓겨났어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영사관에 갔는데 나를 보고 브로커라. 넌 브로커 아닌데요? 그랬더니 너 브로커라 그러는 거야.
그 브로커라는 게 뭐예요? 탈북자들 여기 보내고 돈벌이 하잖아요. 난 돈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날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브로커는 뭐 밥도 만드나? 아니 거기 너무 과잉돼가 사람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 그 쫓겨나가지고 보름 넘게 그 호치민에서 꼬제배 치다가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근데 풀려 나왔던 것은 간첩행위했다는 게 아니라는 게 해명이 됐다는데 밖에서 누가 그렇죠. 해명해줬나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알아봤죠. 네. 알아봤고 지영수도 걸렸고 그리고 내가 간첩행위 안 했다는 게 뭐 자기네가 다 알았으니까. 내보내준 거네. 네. 그때 당시 그 공화국 이중용 내신했다 그러더라고. 이빨이 갈리더라고. 그리고 그놈도 또 잡혀서 또 뭐 조사 받았다 하더라고. 지영수 죽었어요. 해령곡상공장 보유부장. 아이고. 해령곡상공장 보유부라는 게 작은데 거기다 유치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얘네 불법적인 일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김동신 목사도 납치했잖아요. 미국 영주권자인 목사를 납치해가지고 나 같이 졌어요. 지하간방에. 그리고 납치만 한두 명 한 게 아니에요. 최상순의 가족, 국군포로 가족 다 납치해가지고 나도 그 지하간방에 다 같이 졌어요. 그 사람들하고. 유인해서 그쪽에 나온 거 중국에서 체포를 했나요? 네. 전국에서 납치조가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걔가 납치조 조장이었어요. 나쁜 놈이네요. 그럼 그 네. 사람은 지금 살아있나요? 나중에 걸려가지고 가려서 갔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윤창주가 도보교 반탐차장이 지금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안기부 사건 해가지고 제가 판 구덩이에 제가 빠졌는지 잡혀 들어가가지고 납치조도 뭐 나중에 산산 다 분산됐잖아요. 그 후에는 납치조가 운영 자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찰국 애들이 들어왔죠. 중국에서 한국을 가리라 결심을 해서 그래서 아니요, 북한에서부터 한국 가리려고. 북한에서부터 한국을 가리라 가리소에서부터, 결심을 네. 했어요.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그 여독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한국과 어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한국에 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들어온 사람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거였나요? 아니죠. 내가 사실 98년도에 박세현이네 보낼 때 네. 세연이 형수가 왔댔어요. 예. 심양에. 내가 저 집 식구를 온 집 식구 내가 다 데리고 심양까지 내가 데리고 갔어요. 심양까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 데리고 갔는데 그때 그러더라고. 한국 가겠냐고. 그건 나 안 간다 했지. 그때 갔어야지. 그럼 나 집에 가족이 다 있고 한때. 아유, 그러니까 맞다. 나중에 엄청 후회했어. 그래. 잡혀가지고. 야, 내가 그때 한국 갔을 건 내가 왜 안 가고 돌아와가지고 이 꼴을 당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미 전에 그때 당시 한국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근데 좀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하여튼 돈을 쉽게 이렇게 버니까 네. 여기 안주하고 사는 거죠. 예. 배 밖에 나왔죠. 그러니까 심양까지 뭐 데리고. 데리고 갔고. 그럼 그 형수가 와서 어떻게 하던가요?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아니 날 보고 정 선생님은 한국 안 가겠어요? 그 이분이 같이 다 우리 시동생이랑 시부모님이랑 갈 때 같이 가자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그때 보신 박세연이라는 그 한의사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렸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렸었어요? 나이 어렸죠. 말은 잘 듣던가요? 잘 안 들었어요. 그 스토리 나온 거 그거 맞죠? 네. 어떻게 안 듣던가요?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난리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간다고. 맞아요. 네. 도망쳐가지고 예, 그 방송에서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야기했어요. 내 이야기는 하던가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도망쳐가지고 연기를 다 걔네 아버지 엄마 자기 놓고 가라고 난리쳐서 아버지 엄마가 엄청 애먹여가지고 여기 그렇죠. 들어와서 한동안 그 난리 쳤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마요. 내 정말. 내가 걔가 북한 도로 가겠다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내려와. 걔가 북한에 가서 나 하이드에서 불면 내가 어떻게. 본인이 그랬다고 얘기했고 그때 또 그것도 군복무 하다가 중간에 왔더라고요. 맞아요. 예, 생활리더 시켰지.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한 불만과 형님에 대한 불만이 끝을 찔렀다고. 말을 마요. 자기 혼자서라도 자기는 북한 가 살겠다고 아버지 엄마 다 이쪽에 오는 판국에 그랬노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한국에 와서 무사히 그래도 한의사 시험까지 성공한 거 보면 그분도 깡다는 있습니다. 걔네 아버지 엄마 너무 고생했어. 가보니까 밥솥에 그래서 산나물 같은 거 넣고 옥수수 가루 한 2컵 정도나 넣는 거 그런 죽을 먹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 청진에서 추방됐다고 하더라고요. 추방됐지. 근데 전 놀라운 게 그때 그걸 보면서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추방된 주소까지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브로커가 찾아갔을까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주민등록 시켰죠.
수방이 있는데 어떻게 가서 찾아가지고 안전부 저걸 데리고 왔지? 주민등록을 시켰죠.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길조군 대동이 추방됐더라고요. 길주에서 100리를 걸어갔어요 내가 걔네 데리러. 와. 길주까지 가가지고 길주에서 100리를 걸어가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겁 상실한 거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럼 그래도 그때는 탈북자가 많지 않을 때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걔네 아버지는 청진에 와서 개고기 대접시키니까 처음 그 기름진 걸 드시니까 쓰러지더라고요. 저놈은 또 길주에서 그 보호소대 초소에 걸려가지고 웃겼어요. 그래 또 겨우 또 쟤를 또 빼가지고 아직도 그 옛말을 해요 제가. 건너뛰지나. 자, 그러면 풀려나가지고 고향에 갔잖아요. 그 집은 왜 뺏긴 거예요? 그냥 국가가 몰수한 건가요? 영예군인한테 졌더라고. 아니 그래도 이혼을 했으면 이혼하는 마당에서 부인은 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이들 다 이렇게 있더라고. 내쫓고 그냥 져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렇게 집까지 그렇게 아버지가 반동으로 몰리면 뺏어버리는군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북한에서 뭐 몇 명 이렇게 막 비방하는 거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탈북자들은 북한이 그렇게 우리 민족끼리 개소리치는 거 안 믿거든요. 북한이 악을 쓴다는 것은 북한 정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왜 그렇게 악을 쓰고 있나요? 네, 그 문제는 제가 김정일 때부터 ICC도 갔댔고 제가 사실 북한 인권 활동 한 지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유엔에서 북한 대표부 직원들하고 큰 다툼이 있었어요. 뭐라고 한마디 해치웠습니까? 그냥 백마를 뭐 좀 쓰레기라고 더 해치시지. 들을 말이 하나도 없다고. 예. 그러니까 내가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그럼 내가 있던데 여기가 어디냐고. 그럼 너네 네. 말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잖아. 네. 그래서 그거 다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영상을 제작하더라고. 대체로 북한에는 그 인질을 가족을 가족이죠. 끌고 나가고 했는데 다행히도 가족은 안 끌고 나오고 네. 여독에 같이 있던 애들을 끌고 나왔더라고. 네. 그 사실 그 여독에 있던 애들 맞아요. 나하고 같이. 나한테 네. 엄청 구사리 먹던 애들도 맞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솔직히 좋은 소리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솔직한 말로 우리 부모님을 앉혀놓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에게 좋은 소리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또 안타까운 것은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대부분 북한 문제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고 입 다물고 있잖아요. 실제 그러거든요. 나가서 북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보고 기왕 또 나온 고향인데 그냥 입 다물고 좀 조용히 살자 이런 얘기 분분한 거 아시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원한이 없는 거예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정말 저처럼 관리소나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참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솔직히 어떤 때는 비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행동이나 언행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